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대법원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 판결이 됐는데,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2명이 직을 상실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6월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진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2명은 누구냐? 경기 평택을의 이병진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산의 신영대 의원입니다. 자, 군산 김의겸이가 정말 대박 났네요. 예, 김의겸이가 왜냐면, 이재명의 찐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 대변인 할 때 얼마나 난리를 쳐갖고 대변하다가 잘려버렸잖아요. 흑석동, 투기꾼, 지금, 김의겸이. 참 신나라 하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참 이런 인간들이 내년이 아니죠. 이제 6월 재보궐선에서 만약 군산은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뭐 무조건 공천 이꼴 당선이거든요. 지금 제일 유리한 입장에 가 있는 게 바로 이 김의겸이가 아닌가. 자,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닌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대법원에까지 상고를 했지만은 전부 기각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김병기의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의혹을 제기해봐야 뭐냐. 경찰이 수사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서 할 이 단서들이 전부 다 쉽게 얘기해서 증거가 다 인멸될 시간을 충분히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갖고 수사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수사가 되겠냐. 이게 이제 초점이요. 비리 의혹의 폭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발, 요 단계는 물 건너갔고, 경찰 수사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자, 그러면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 세 여인과 김병기에 대한 요 수사,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세 여인은 뭐 없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김경하고 강선우는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병기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언론에서 대소특필을 하고 있고,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내용. 그리고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사설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또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 이 김창균 논설 주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로 출발해서 정말 뭐 거의 그 소통력까지 올라간 거예요. 대통령까지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필력이 대단하다,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김창균 논설 주간의 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부지리로 이재명 대통령이 먹고 살아왔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실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지방선거에서 실력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하나씩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옥현 안보정론 TV, 딱 요게 아니면 절대 썸네일이 같다 하더라도 열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꼭, 방송 이름을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옥현 안보정론 TV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까지 한 120만 정도는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알차게, 그리고 정확한 평가와 그리고 정확한 예측, 요게 이제 제 방송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물론 저도 뭐 사람이니까 자극성이 있는 보도도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정책과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무게감 있게, 무겁더라고 조금은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방송을 편집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병진하고 신영대,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영대의 경우는 이제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고요. 자, 이게 다 부정선거죠. 그리고 이제 이병진의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 등록, 실명제법 위반이죠. 이걸로 벌금 700만 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700만 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으로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지금 이제 선출직 공직자가 말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요. 자, 그래서 그 관련 재판, 그러니까 의로, 위법 내용하고, 그 다음에 판결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이병진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요, 선관위에 이제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데,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6,600평방미터의 땅을 담보로 해서 5억 5천만 원의 채권과 차명 계좌에 보유한 주식 현황, 예, 요거를 누락한 혐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땅을 담보로 해서 이제 채권 5억 5천만 원, 그리고 차명 계좌 보유, 주식 현황, 누락.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예, 그리고 또 자기 땅을 갖다가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 이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바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과 주식을 누락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차명계약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서 형사 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에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 이렇게 해서 확정 판결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신영대 관련 혐의가 되겠는데요. 이 사무장 출신 강모 씨한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원심에서 판결을 했어요. 이것도 상고기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사무장이 매수나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영대의 경우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무장이니까 이 뭐 징역형 집행유예잖아요.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신영대 보좌관 신모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작년,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재작년이죠. 2024년도니까 단체 태칭방을 통해서 민주당의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예요. 자, 그래서 2023년 말에 전 군산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 그리고 차명 휴대전화 100대를 주면서 성별 연령 지역을 꾸며서 신영대를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게 한 혐의가 되겠습니다. 여론 조작이죠. 자, 당시에 경쟁 후보였던 김의경을 갖다가 1%포인트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심에서는요, 이 사무장한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한 데다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아서 강씨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항소심도 말이죠.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에 앞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심 판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래서 당선 무효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병기 관련 뉴스가 이제 폭증하고 있는데 지금 핵심은 말이죠. 그 경찰의 수사가 늦어지면서 말이죠. 골든타임을 잃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된다. 어떻게? 핸드폰을 바꿔버리거나 또는 제일 큰 게 이제 핸드폰 교체가 되겠죠. 더군다나 통신기록의 경우에는 전화통신기록, 이게 보존기간이 1년인데 핸드폰을 바꿔버리면 통신사에는 남아있지 않아. 그러면 핸드폰이라도 있어야 통신 내용을 갖다가 조회할 수 있는데,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게 핸드폰 안에 통째로 바꿔버렸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알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핸드폰을 바꿔버리면은, 이게 요즘은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카톡이라든가 뭐 다른 이 메신저, 요게 새로 뜨잖아요. 새로 가입했다고 탁탁 올라오잖아요. 이거 그런 게 핸드폰 교체했다는 신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 김병기의 경우에도 또 이 보좌관, 신고했던 이 보좌관의 또 핸드폰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경찰 수사가 늦어지니까.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 그거 좀 시간이 걸려. 물론 시간 걸리겠죠. 시간은 안 걸리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경찰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경찰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절차가 있으니까 늦어지는 거는 또 피할 수 없어. 야, 그래서 이제 경찰도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려면은 이미 제기됐던 의혹들, 예를 들어서
차남 의혹, 이거 동작서에다가 오래전에 작년 여름인가요? 언제 고발됐는데 이게 수사가 잘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혐 혐의가 없다 이렇게 뭐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이거 별로 그러니까 이제 신뢰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윤핵관의 핵심 뭐죠? 경찰 출신이 김병기의 요청으로 관할 서장에게 부탁을 했다. 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담당 서장들은 무슨 소리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또 이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통신 기록 같은 것도 없어지고 또 뭐 서초구청 어디 거기에서 만났어 뭐 카페에서 만났다 오는데 그 CCTV 그거 뭐 두세 달밖에 안 가잖아요. 이 CCTV가 증거가 남아 있겠어요? 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결국은 시간을 벌어져 가지고 김병기의 수사가 제대로 이제 해봐야 알맹이가 안 나오는 아예 물증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 이런 의혹이 확산되면서 이제 경찰이 뭐 억울한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은 비난이 경찰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김병기 의혹을 도표로 정리해 놨어요. 자 이걸 보면 뭐 이게 열 몇 가지예요? 13가지인가요? 13가지 맞네요. 자 그래서 차남 숭실대 편입 관련 의혹,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공천대가 뇌물수수, 그다음에 이제 강선우 뇌물수수 혐의, 우익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배우자의 이 업추비 카드,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그다음에 사적 유형 관련 증거인멸 조사, 그다음에 또 여기 수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의 무단 탈취 의혹, 이건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장남 국정원 직원인데 외교첩보 누설 의혹, 국정원법, 며느리 및 손자의 공항의전 특혜 요구,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도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그다음에 쿠팡 대표하고 오찬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배우자와 장남 병원 진료 특혜 의혹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전직 동작구의원의 탄원서 무마 의혹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무려 13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조선일보가 정리해놓은 그 의혹, 주요 의혹입니다. 김경 1억, 그렇죠? 강선우 1억은 수사 사실을 듣고서 묵인한 거. 그다음에 김병기 구의원 이명에게 공천원금 수천만 원을 요구한 거.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그리고 부인의 경우에는 부의장 법화 사적 유형 의혹. 그래서 요 김병기와 요 3명의 여인, 요 의혹이 너무 크다 이거죠. 이게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이제는 커지고 있는 상황. 의혹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고발 중심이었다면 지금까지는요.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거 도대체 수사가 왜 안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의혹과 비판하는 쪽으로 포인트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김병기 의혹 경찰 수사 내용도 김병기 손에 무도한 권력이다. 이게 이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설 내용이 말이죠. 자,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병기 부인의 법과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2024년 이 사건을 수사하던 동작경찰서의 내사 자료를 건네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전직 보좌관이 작년 11월 이 김 의원 관련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동작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사 기밀이 피의자에게 유출됐다면 관련자들이 형사처벌될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인데 경찰은 2달간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 의원이 경찰 출신 의원에게서 부탁해 경찰서장에게 사건 무마 청탁 전화를 했고 김 의원이 직접 경찰서장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부인하지만 전직 보좌진들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여기에 내사자료 유출 의혹까지 나온 것이다. 전직 보좌관은 작년 11월 동작경찰서에서 이 주장을 하면서 김 의원 측이 2020년 총선 전에 동작구 의원 2명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는 탄원서도 냈는데 경찰은 사건 배당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경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검찰보다 먼저 해체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에 김병기 의원의 3천만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대표 측근이었던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지만 이 탄원서가 의혹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에게 넘어갔고 이후 사건이 무마됐다는 주장도 했다. 민주당은 부인하지만 그런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최근 확인해보니 탄원서가 당 대표실에 제출된 것은 맞지만 접수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지금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모두 서울경찰청이 맡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민주당 출신인 강선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뒷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시 의원이 지난달 31일 출국할 때까지 출국 금지조차 하지 않았다. 핵심 피의자가 도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찰은 권력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럴 때를 위해 만든 것이 특검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찰 수사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면서 모든 걸 특검으로 한다는 것은 국가 형사 시스템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 검찰이 해도 충분한 지난 정권 수사를 위해 3대 특검을 6개월간이나 가장한 게 민주당이다. 그래놓고 자신들 비리를 수사할 특검은 안 하겠다고 한다. 야당의 질이 멸렬한 것을 믿고 권력이 무도한 길로 가고 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문화일보 사설을 보면 김병기 공천 법과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황당 경찰 행태. 경찰을 전부 다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경의 출국 금지 조치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떠나게 한 거.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김병기하고 경찰이 한통속 아니라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 거. 이거 법과 의혹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의 경찰 출신 중진 의원에게 무마 청탁 전화를 부탁했고 본인도 독잡했다는 의혹. 예. 그래서 이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된 뒤에는 김병기가 동작서 팀장급 간부와 영원히 같이 가자는 의미의 파티를 했다는 전직 보좌관의 증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팀장이 김병기에게 진술 조언됐다는 주장도 나오는 거예요. 당시 경찰은 법과를 사용한 식당과 CCTV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로 처리했다는 정황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김병기의 전직 보좌관이 동작구 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김병기 부인에게 돈을 줬다가 되돌려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전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랬다면 여당은 즉각 특검을 주장했을 것이다. 경찰이 혐의자와 통화하고 술자리를 가진 것 자체만으로도 감찰 징계 수사 대상이 된다. 김병기가 검찰 폐지 법안 통과에 앞장섰던 것과 겹치면서 검찰 해체 뒤에 닥칠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와 하락이 더 걱정이 된다. 자, 이게 참 심각한 문제네요. 예.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 김병기 이 법과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예, 법과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좀 전직 좀 장성들 지금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좀 경황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이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요 글을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인카드 소란으로 국민이 듣기 민망하다. 공직자의 법인카드 제도 자체를 전면 검토해야 된다. 이런 특혜가 없을 때 우리는 공직생활을 했다.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에게 법인카드가 왜 필요한가? 정부 기관의 법인인가? 제도 자체를 도입한 것 자체가 탐욕스럽고 뻔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가면으로 지자체 제도를 도입할 때 국민들에게 어떻게 약속했나? 월급제도 아니고 회기 내에만 거마비를 주는 제도라고 하지 않았나? 지자체 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국회의원 수발드는 역할인가? 국회의원들은 그 많은 비서도 모자란단 말인가? 하는 일도 없는 국회가, 이게 간단 명료하면서 내용 자체가 간단 명료하지만 이 법화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그 각종 특혜와도 직접 연계되는 것이죠. 지금 보좌관들이 말이죠.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이 최고 9명인가까지 둘 수 있을 거예요. 예, 9명. 자, 그래서 보좌관한테 1년에 국회의원한테 들어가는 게 한 1억 6, 7천만 원의 봉급. 이게 수당 이런 거 다 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보좌관 9명이 들어가니까 이게 거의 한 5억. 그래서 국회의원 하나를 1년 챙기는데 6, 7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근본적인 이 법과 제도, 그리고 정말 이 지방자치제도, 기초자치 제도의 계속적인 운영 여부, 이런 것들을 지금 뭡니까? 제대로 아주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가 방금 이 단독 보도로 낸 건데요. 지금 시민들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택 감유 신청을 했습니다. 계엄 의자를 내라. 그런데 이것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시민들이 서초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5단독 장준현 부장판사가 지난 12월 30일 피보전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소명 부족이에요. 소명 부족. 예, 그래서 소명 부족인데, 예, 이거로다가 이제 근거가 바르지만 불충분하다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작년 8월에 말이죠.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2,225명을 대리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총 12억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택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을 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가압류를 해갖고 이게 이 돈을 확보해 위자료 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김경호 변호사가 시민 측 소송 대리인데 소명 자료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 불법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한 통치 행위가 아니라 임박한 사법적 정치적 붕괴로부터 채무자들 부부의 개인적인 법적 지위를 보호하려던 최후의 절박한 시도였으며 본질적으로 사법방해를 목적으로 한 헌법 위반 행위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가압류를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8월에 최초로 신청을 했네요. 자, 그런데 지난 연말에 지금 이제 이 패배 이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건 무리한 소제기가 결국 법원에 의해서 철퇴를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